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게 당연하듯 95%의 돈을 잃는 개미들처럼 행동하면 그들처럼 돈을 잃을 수밖에 없고, 돈 버는 상위 5% 개미가 되기 위해선 대중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한 달 동안 급등한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오고 파월의 발언을 주목하며 화요일 미국 증시에 긴장감이 돌았는데, 파월의 인터뷰가 시작되자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파월의 인터뷰가 진행되고 나스닥이 30분 만에 150포인트가 올랐다 순식간에 내리고, 장 후반에는 결국 말아올리면서 나스닥이 플러스 1.9%, S&P 500 플러스 1.29% 상승했습니다. TQQQ는 6.19% 상승하여 26.41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결국 매수 주문 걸어둔 게 체결되지 않아 보유 수량은 1300주 그대로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다 계속되는 강한 매수세로 인해 결국 또 크게 올랐는데, 파월이 완화적으로 인터뷰에서 올랐을까요?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서 올랐을까요?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기준금리 전망이 완화돼서 올랐을까요? 이에 대해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 미국 고용보고서가 너무 강하게 나왔기에 시장에는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고, 이로 인해 화요일 파월의 인터뷰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파월의 인터뷰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늘 말하듯 FOMC 성명서나 파월의 기자회견, CPI 보고서 등 아주 중요한 이슈들은 저나 다른 유튜버, 전문가, 언론에서 나오는 2차 가공된 정보를 접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본문이나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본인만의 생각을 먼저 정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파월의 인터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은 최대 고용이다. 이번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연준이 인플레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는 것을 증명했다. 고용보고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연준은 본연의 업무인 인플레이션 잡기에 집중할 것이다. 이에 계속해서 타이트한 노동마켓이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려워질 것이고, 좀 더 긴축적인 방향을 갈 수도 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달려 있다. 데이터가 시장의 기대처럼 나오거나 점점 좋아진다면 금리를 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예상은 좀 더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상승은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높아서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상승폭이 줄었고 곧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올 거라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서비스 인플레가 잡힐 때까진 금리를 인상하거나 긴축의 영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것 외에는 렌트비는 잘 잡히고 있으며 23년 하반기까지 내려올 것이다. 또한 양적 긴축을 계속 진행하여 대차 대조표 리저브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줄일 것이며, 이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부채 한도 관련해서 우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의회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느꼈던 인터뷰 주요 내용인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고용이 너무 잘 나왔다는 것 외에는 지난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그대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고 일주일도 안 돼서 본인의 스탠스를 확 바꿔버리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행동이라 당연한 일이고, 시장 또한 파월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과 크게 다른 말을 할 거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월가는 처음 증시가 크게 하락할 때는 파월이 매파적으로 발언해서 하락했다 보도하고,
장 후반에 증시가 오르니까 파월의 완화적인 발언 때문에 상승했다고 보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주 FOMC 회의 전에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도 트위터에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한마디 올렸다가 미국 증시가 폭등하니까 바로 트위터 내리고 개쪽당했습니다. 이처럼 월가에서 활동하는 주요 매니저들, 수석 전략가들은 늘 끼워 맞추고 예측한 것이 틀리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 전망치를 조정하고 어쩌다 맞으면 무슨 대단한 예언가라도 된 것 마냥 행세합니다. 그들은 늘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했듯 유튜버나 전문가, 언론의 정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한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아무도 하나의 보고서에 과잉 반응해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1월에 강력한 노동시장 보고서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고용 보고서가 확실히 역대급으로 나오자 이는 연준 위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 데이터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더 매파적으로 금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온 강한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2년물 금리 또한 조정을 보이다 싶다가도 다시 말아올리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실제로 5월에도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라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6월까지 금리를 25bp 인상하여 최종 기준금리를 5.5%로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최악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됐고 이는 파월과 다른 연준 위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금리 정책을 더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나스닥은 15%나 급등해서 이미 과열 구간이라 주가는 크게 조정을 보였어야 하는데 도대체 금요일과 월요일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올라온 자리를 잘 버티다 화요일은 호재도 없고 국채금리는 계속 상승하는데 나스닥은 왜 2% 가까이 강하게 상승했을까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고용 보고서가 최악으로 나왔는데도 슈팅이 나오며 양전으로 말아올리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월가 세력들이 비싼 가격에서도 무리하게 개미들 물량을 받아내며 매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가 세력들이 강한 매수세로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기에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높은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하며 기간 조정을 보일 거라 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은 높은 구간에서 여러 악재를 버텼고 계속해서 슈팅이 나오며 변동성을 보였고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모두 세력들이 개인들 물량을 털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무리하게 개인들 물량을 털어가는 이유는 한 차례 더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일 거라 금요일부터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가 시장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거나 이제 계속해서 강세장이 지속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며 개미들을 정상적으로 털어내고 계단식 상승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그림이고 이렇게 무리하게 올리면 분명 비관론으로 가득한 쇼충이들마저 추가 상승 파동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것이고 그때는 정말 큰 하락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보다 시장이 더 과열될 때 눈 멀어서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세력들이 밑작업을 그릴 때 그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하도 세력해서 제가 무슨 음모론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 미국 증시의 큰 방향을 정하는 거대 기관과 투자은행이 있으며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 전략을 짜는 수많은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가 있으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남들이 사니까 같이 사고 남들이 파니까 같이 파는 눈먼 개미들이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게 당연하듯 95%의 돈을 잃는 개미들처럼 행동하면 그들처럼 돈을 잃을 수밖에 없고, 돈 버는 상위 5%의 개미가 되기 위해선 대중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